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김광우 서울대 명예교수님 모시고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우 선생님과는 좋은 정부 만들기,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비대할 대로 비대해진 비만 정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갖다 지난주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김광우 선생님께 계속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이제 돈이 너무 많다는 재벌 같다는 얘기로 이제 그렇죠. 비만 정부 얘기. 예, 비만 정부 말씀하셨죠. 오늘은 이제 인력, 사람 수가 너무 많다. 사람 수가 너무 많다. 예. 근데 참 이제 공무원 수가 많은데도 현 정부의 인식이 누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아직도 우리나라는 공무원 수가 적다라고 아마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17만을 더 뽑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공무원 통계를 내는 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네. 보통 뭐 100만에서 160만 그러다가 이제는 200만 네. 이런 통계도 나오고 그럽니다. 네네. 그래서 전체가 이제 235만. 네. 그 중에서 35만이 이제 공공 부분. 공기업. 예, 네, 그렇죠. 공기업. 예.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근데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얘기인데 뭐 한 큰 일을 벌린 적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네. 정부가 OECD에 제시하는 자료의 공공 지출. Public Expenditure. 예, 예. 예. 역시 영문과니까 발음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거기 28%라고 보고를 해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28%다 공공 그렇죠? 지출이.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앙일보고 조사를 해서 보니까는 34%예요. 네네. 근데 그 뭐 얼마 차이가 없는데도 뭐 난리가 나서 네. 뭐라고 그 당시에 뭐 정책실장이며 경제부서의 실장 이런 사람들이 네. 뭐 위패범에 대한 상당하는 국기문란죄 뭐 있다고 소리를. 선생님을. 근데 왜 공무원들은 그럴까요? 공무원들은 자기 비위만 상하면 툭하면 국기문란 얘기하는데 그게 마치 보면 과거에 뭐 짐은 곧 국가다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툭하면 뭐 국기문란 뭐 이런 이야기하고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뭐 국기문란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또 국기문란범으로 몰리셨군요, 선생님이. 이 정부 사람들이 예. 언어 구사 능력이 없어요. 아. 우리 나중에 이제 예. 국민하고 소통이 왜 안 되느냐 얘기를 이제 또 네. 하게 될 텐데 네네. 단어를 고를 줄도 모르고 네.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하여튼 너무 자기 겁주는 거. 그러니까 남 겁주는 거 아니에요. 겁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농공상 우리 이른바 우리 벼슬아치 나으리님들은 다른 사람들이고,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김대중 정부에서 4년 가까이 장관 4년 가까이죠. 그러니까 장관급 중앙인사위원장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한테도 그렇게 뭐 위패범 국사범이라고 얘기할 정도라면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참 무식한 사람들인데 네. 하여튼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네. OECD 기준 나중에 이제 표를 보겠지만은 평균 이하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공무원 전체 수가. 표에서 예. 네. 오른쪽에서 5번째로 공무원 수가 적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네. 거기에는 이제 OECD 나라들이 다 계산 방법 기준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공공 부분 비정규직, 비영리 공공 부분 무슨 사립학교, 교원, 군인 이런 것을 빼면은 우리가 이제 100만이라고 하지만 네네. 이제는 이제 200만이라고 이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통계인지도 전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보면은 KBS 사장 인사하죠, 뭐 감사 뭐 이런 거 다 인사에 개입을 하고, 네네. 그렇죠, 감사도 하고. 뭐 이런 거를 부인을 하면서 우리는 그거는 공공부문이 아니다. 뭐 이런 논리를 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겠군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당시에 관료들은 그야말로 우리 공무원증을 단 사람들, 이 사람만 공무원. 근데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은 이런 거 아닙니까? 일종의 공공재로서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대표적으로 공기업이라던가 그렇습니다. 뭐 등등의 것들도 다 보면 공공 부분, 이른바 퍼블릭 익스펜디처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졸지에 국사법으로 몰리셨군요. 그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진짜 죄인인 줄 알겠는데. 그런데 예.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요. 네. 관료 중심 국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앙 집권적 대표적인 나라가
그 러시아, 네. 터키, 예. 중국, 네. 태국, 뭐 네. 일본, 우리나라 뭐 네. 이런 이제 전통적인 관료 국가인데 네. 그 정부가 일반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게요. 네.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뭐 모든 게 정부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 버렸는데 그게 요즘 얼마 전에 그 문제가 되었던 국가주의하고 시장주의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주의를 아주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네. 국가주의의 이제 반대는 뭐 시장주의이기도 하고 의회주의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KDI 보고에도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네. 정부가 시장에 간섭하는 게 우리나라가 OECD 35나라 중에 4등이에요. 그만큼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사사건건 개입하는군요. 우리가 이제 첫날 이 얘기 시작할 적에도 제가 네. 시장이 더 똑똑하고 네. 우수한데 시장한테 맡겨야 할 일 많은데 예예. 정부가 왜 그렇게 자꾸만 이제 나서냐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것은 당연한 걸로 네. 나라가 이렇게 끌어안아야지 이 정부가 특히 포용 국가론 포용 국가론 펴는데 그게 보니까 국민들은 애기 같고 국민들은 어리석고 국민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국가가 그야말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결정해 주는 대로 따라 해야 된다. 아니면은 처벌한다. 그게요 영어 저도 쓸게요 내니 가반만트라 그럽니다. 아, 보모 정부. 보모. 아, 내니. 그래서 지금 뭐 젊은 교수들도요 네. 참 딱한 게 정부는 부모고 네. 국민은 자식이고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언제 때 얘기입니까? 그게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뭐 선생님이야 그 당시 이제 보면 대학 졸업 대학 학위 마치고 이제 교수의 길을 처음 걸었던 그 무렵입니다만은 저희 이제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사실 박정희 대통령 정권도 굉장히 국가주의 아니었습니까? 사실 뭐 국가에 무슨 해외에서 자금 들어오는 것도 그 분배 다 국가가 결정했고 심지어는 아가씨들 스커트 길이도 갖다가 규제했고 머리털 길이도 규제했고 그건 박정희 정부 때 했죠. 박정희 정부 저도 때 파출소에 이제 걸린 적이 있는데 머리가 길어서 예. 하여튼 그런 국가주의 사실은 이미 이제 그런 뭐 초기에 그 당시에는 저는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는 그 당시 어떤 지금부터 50년 전이니까 그 사회적 풍토 분위기에서 뭐 그럴 개연성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좀 뭐 접어두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21세기에 그야말로 이 시빌리언 파트가 너무나 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국가가 보면은 자 얼마 전에 뭐 김병주 씨가 그 얘기하더군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각을 세우면서 자 무슨 자판기 커피를 갖다 학교에 놓느냐 마느냐까지도 국가가 결정하려는 것 아니냐.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큰 것도 모르고 공무원 수가 얼마나 큰 것 네. 많은지도 잘 모르고 네. 그런데 이제 인건비가요 네. 7 내지 8%입니다. 아, 그러면은 정부 예산을 400조라 했을 적에 지금 470조죠. 예, 예. 470조 7% 이게 35조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엄청난 숫자. 엄청난 숫자네요. 그리고 이제 5급직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행시 본다면 행시보면 사무관 되는. 사무관 되는 네. 이제 5급이 5.3%예요. 전체 공무원의 5.3%. 5.3%. 상당히 많네요 생각보다. 많죠. 예. 뭐 저기 그 업무의 중심 역할을 하니까 근데 사무관들이 아무래도. 사실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무관 한 사람이 퇴직할 때까지요. 네. 돈이 얼마나 들어간지 아세요? 이게 60세 퇴직한다고 계산해 보면 한 30, 한 4, 5년 정도. 동안을 예. 이 사람들이 쓰는 돈이 자그만치 30억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한 사람이 예. 그 정부에서 일하는 게 뭐 중요한 일이고 네. 그런데 대접을 받아야 되긴 하겠지만은 네. 30억 그러니까 참 엄청나지 않아요? 근데 느낌이? 그것도 어마어마하지만 또 그 퇴직한 다음에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 평균 요즘 한 90까지는 사니까 그 이후에 30년을 갖다 또 연금으로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7만 공무원이 이번에 증원 되죠. 증원이 된다면 네. 70년 동안 앞으로 네, 예. 21조의 연금이 더 들어가야지 돼요.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죠. 추가로. 예, 추가로. 근데 7만 명의 자연 증가분은 계산하지도 않고 예, 예. 하여튼 연금.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 생애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네. 생애소득이라는 건 퇴임 혹은 나서도 이제 연금 받는 연금 거를 받죠. 포함해서 생애소득이 기업 뭐 임원보다 낮다라는 임원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 중견 이상 기업의 그런 혜택보다는 더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교수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실 보니까 저희 주변에도 이제 저희 이제 뭐 대학 동기들, 대학원 동기들 만나면 다 그 얘기합니다. 뭐냐 하니까 지금 뭐 공무원들이 박봉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박봉은 그 옛날 이야기고 실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생애 평균 받는 걸 계산하면은 공무원 어마어마한 돈이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뭐 사기업에서 자기 열심히 해서 뭐 삼성전자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장까지 간다 하더라도 실제 보면 일시불로 나중에 퇴직할 때 보면 뭐 공로연금 주고 나머지 국민연금으로 많은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근데 공무원들은 국민 혈세로서 사실은 죽을 때까지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요. 예. 공무원들 밥 사는 거 들어보셨어요? 공무원 밥 안 안 삽니다. 삽니다. 기자 밥 안 사고요. 기자 밥 안 삽니다. 교수 밥 안 사고요. 죄송합니다만 교수님들도 밥 안 사더라고요. 안 사고요. 그러니까는 아침에 나와서 돈을 쓸 데도 없어요. 그리고 네. 저녁에 뭐 늦게까지 일하면 다 정부 돈으로 밥 먹고. 정부 돈으로 밥 먹죠. 그렇죠. 유학 보내주고. 예. 근데 이제 이 정부의 인사 제도가 참 우리가 잘 모릅니다.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60세 이제 퇴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사회 재적응에 필요한 그것도 웃기는 얘기죠. 사회 재적응. 평생을 사회에서 갑으로 살아왔는데 뭘 또 적응합니까? 공로연수라는 이름으로 예, 예. 12년부터 16년 4년 동안 보니까는 5,300명이 네. 자그만치 얼마를 갖다 썼는가 하면 2,500억을 썼어요. 그게 이제 보면 우리 흔히 얘기해서 이제 퇴직 정년 퇴직 앞두고 한 1년 내지 1년이죠, 보통. 1년 공로연수라 그래 갖고 쉬면서 뭐 해외도 나갔다 오고 등등등 하면서 그렇게 누리고 나서 적응이 될까요? 저는 오히려 보면은 국민들은 그야말로 정말 하루하루 빠듯하게 사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공로연수라고 해서 그 몇천억의 돈을 갖다 5천 명이 쓴다는 것은 참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성 공무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정부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여러 기관에 파견 근무를 시킵니다. 그렇습니다. 뭐 660명 뭐 이렇게 나가고 해마다 통계 숫자가 달라지는데 네. 그러면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이제 맡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인사로 사람을 뭐 내놨다가 들여놨다가 하면서 이제 떠도는 인공위성들 숫자가 또 만만치가 않고요. 말 그대로 인공위성만에 붕붕 떠다니는군요. 그러면서 월급은 월급대로 착착 다 받고. 받고 만약에 일반 사기업에서 그랬다가는 그 기업 망합니다. 망하죠. 그럼 그게요. 옛날부터 조선조에 산관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흩어질 산. 터질 산자, 산자, 예, 산관. 산관이라 그랬어요. 예, 예. 일 안 하고 돈만 받는 그런 전통이 지금껏 바뀌지 않는 걸 보면요. 예. 민주국가에 이제 참 이제 의심이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네. 그런 식으로 인력이 남아 돌고 또 뭐 다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예를 들면 평창 올림픽 때 네. 동원된 공무원이 자그만치 8,000명이에요. 네. 그 국가 행사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네. 크고 작은 일에 공무원 군인이 동원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전국을 정부가 완전히 장악하고 관리하고 있다. 그걸 왜 정부가 다 해야 됩니까? 요즘 보면은 지난 회차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면은 어느 모 대학 같은 경우는 공무원 한 사람 10사람 몫을 맡다가 저 사기업 출신에 누가가 다 해치우더라면서요. 네, 그래서 예. 이 정부 아무리 뭐 공무원 더 뽑지 말라 해봤자 계속 뽑잖아요. 안 들을 테니까 예. 이 얘기는 이제 계속 해야 되겠고 네. 그래서 오늘은요 네. 그냥 결론은 아니지만 제안을 하는 게 네. 뽑으려면은 정말 무수한 사람을 제대로 뽑아라. 뽑아라. 예. 그게 이제 고시제도거든요. 예. 근데 지금 고시제도는요 네. 제가 일할 적에 이제 거의 20년 전이 나고 20년 전인데 네.
객관식 이렇게 뭐 사지, 오지, 선다형 찍는 거 예, 그걸 1차, 없앴어요. 1차에서 원래 예전에 오지선다로 찍었잖아요. 찍었잖아요. 예, 예. 그걸 없애고 지문을 주고 이제 얼만큼 이해하느냐, 네. 또 자료 해석 능력, 네. 문제 해결 능력 이 세 분야로 해서 이제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은 네. 공직 적격성 테스트, PSAT. PSAT. 예. 근데 그거를 이제 20년 잘 해왔는데 그 네. 당시도 말이죠. 그걸 하겠다 그러니까는 반대하죠. 행정학과 교수들 뭐 학회 회장들 청와대 네. 청원 넣고 뭐 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지금 보니까 이것 이미 구닥다리예요. 네. 그러니까 롯데 얘기 하나만 예. 예를 들고 이제 그만두죠. 네. 이제는 그 서류를 정리하고 검사하는 건 AI가 다 하는데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 와서 얼만큼 열심히 일을 하느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열심히 자기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네. 동료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돼요. 팀워크. 팀워크죠. 네. 그 다음에 책임감이라든가 네. 사회에 대한 인식, 예? 인성이죠, 그러니까. 인성 네.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고 뽑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냥 아니죠. 그렇죠. 네. 뭐 1차, 2차, 3차 다 걸리긴 하지만은 네. 그래서 이제는 그 고시제도를 이제 바꿀 때가 됐습니다. 네. 이제 완전히 새롭게 기업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네. 공공 부분에서 정말 공공성 공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제일 모르고 요새 사건들 보면은 공직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 거를 이제 실험을 해야 됩니다. 예. 인지 심리 이런 데는 행동 경제학 이런 데서 이미 실험을 수없이 해오고 있는데 예. 예. 우리도 이제는 공무원 뽑을 적에 실험을 통해서 어떤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겠느냐는 것을 충분히 네. 가려낼 수 있거든요. 예. 자, 오늘 김광 서울대 명예교수님 모시고 그 다음에 비만 정부 시리즈 두 번째 너무나 공무원 수가 많고 근데 선생님 아까 결론 내신 대로 자 줄여라 해도 절대 줄이지 않을 테니까 그럴 바에는 제대로 인성이 똑바로 박힌 꽤 괜찮은 인재를 제대로 한번 뽑아야만이 그나마도 이른바 밥값을 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예고편 안 해요? 다음 주 예고편 우리 선생님이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비만 정부 얘기는 계속 할 거고 고시대도 다 하겠지만은 저는 이제 최근에 어느 신문에 어느 교수가 네. 청와대 개혁하라라는 좋은 시론을 썼어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네. 그래서 청와대 이제 개보수할 때가 이제 지났는데 네. 한번 다음 시간에는 네. 뭐 좋은 제안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새로운 각도에서 청와대 한번 분해해 보죠. 청와대를 다음 주에는 분해하시겠답니다. 요즘 유행하는 거 있죠. 참치 한 마리 통으로 해부합니다. 다음 주에는 청와대, 대한민국 정부 한번 우리 김광훈 선생님과 함께 통으로 해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마 마침 보니까 다음 주에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 연휴 끝나고 제가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